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선고받더라도 군인사법 등에 따라서 제적이 됩니다. 사실상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라면 군복 벗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군계일변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스토킹 같은 경우에 점점 더 처벌이 세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접근 금지 같은 잠정 조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보니까 스토킹 고소나 신고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스토킹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새는 층간소음 같은 이웃 간의 분쟁에서도 스토킹이 많이 문제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는 남녀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중요하죠. 다만 그 방법과 정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한계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무엇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글, 말, 음향, 영상,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런 글 등을 보게 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 등에게 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또 훼손하는 행위, 개인 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런 게 다 스토킹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쭉 들으셨는데 어떤 느낌 드세요? 그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나를 관찰하면서 내 생활 반경, 나의 바운더리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이럴 수 있는 것들은 다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를 가장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스토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차단해 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수신을 차단했을 때 자동 거절된 전화 표시 이런 게 남아있게 되면 이것도 스토킹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또 뭐가 계속 하고 있다, 이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행위들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스토킹 행위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게 인정되면 스토킹 범죄가 돼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스토킹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로 받느냐?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적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폭행죄,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가지고 합의되면 처벌이 안 되는데,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반의사 불벌죄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을 삭제해가지고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하게 되면 특수가 붙어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인 군무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재가 더 있습니다. 군인 군무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는 제적, 즉 강제전역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그것도 100만 원 이상만 선고받더라도 군인사법 등에 따라서 제적이 됩니다. 사실상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라면 군복 벗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은 성폭력 범죄하고 같은데, 그만큼 군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스토킹 행위들을 한두 번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스토킹 범죄로 인정돼가지고 형사처벌 받게 되고 강제로 전역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한두 번 했는데 한 번 따라갔다고 해서 바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 정도여야 되고 그 선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판단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그리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에 여러 사정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제 법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이걸 이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좀 애매한 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빼봐 이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건들이라고 하더라도 초반부터 이제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공무원처럼 처벌 결과가 이제 벌금 100만 원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중요한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나 이런 게 점점 세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만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괴롭죠. 그리고 요즘엔 워낙 그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워낙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사생활보 이런 차원에서도 처벌이나 조치나 좀 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10번 찍어 암노모낭 없다고 했는데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싫으면 하면 안 돼요. 집착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현재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억울하게 연루돼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결과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